상권에 대해서, 이 점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상권의 수요가 일단 많아야겠죠. 보수가 없어야 됩니다. 거주지역 멀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좋은 상권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, 상권과 입지는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권 안에서 내가 좋은 점포를 골라야 되잖아요. 어떤 점포가 좋은 점포고 어떤 점포가 나쁜 점포인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 월세죠. 월세가 수도권 기준에서 한 80평 정도면 200에서 300 정도가 국룰이에요. 당연히 이게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, 그리고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 컨디션이 완전 달라요. 월세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월세가 이제 거기서 거긴데 더 비싼 경우들이 있어요. 80평 정도면 100대 초반, 그러니까 110대 정도, 그런 매장들이 비싸면 막 400까지도 부르는 데가 있어요. 근데 이거 400만 원은 너무 비싸다 라고 하고 손절을 할 게 아니라, 그 상권에 수요가 많고 내가 그 가치가 있는 점포면 400만 원도 오히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월세도. 그러려면 내가 이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싼 데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. 상권 내에서 옆에 PC방들은 300만 원, 저기 350만 원. 근데 저는 좀 큰 평수예요. 큰 평수인데 250만 원. 그리고 자리도 괜찮네.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경쟁 PC방들의 월세도 파악하셔야 되는데, 가서 물어보면 누가 알려주나요? 열심히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알아봐야 됩니다.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, 이걸 알아야 저 매장이 만약에 200대 매장인데 월세가 7, 800만 원 해요. 그러면 가격치기 부담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200대 매장이 있는 상권에 제가 100대로 들어가요. 200대 매장에 500원 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200대 매장의 수익 구조를 내가 알고 있다면, 이 고정비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절대 못 치는구나, 객기 부리는 거지 오래 못 간다,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월세 저렴한 거 좋은 거냐? 8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짜리가 나왔다. 이거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? 입지도 좋은 것 같은데. 근데 다시 생각해봐요. 내가 월세가 저렴했을 때 상대방도 저렴하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상권입니다. 전체적으로 저렴하면 가격 전쟁의 가능성이 더 큰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. 입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집이 있잖아요.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 패턴이 있어요. 어딘가를 출근하고,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가고, 친구 만날 때는 어디로 가고, 주로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. 그걸 이제 주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 주동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 주동선을 파악해야 돼요. 재미난 예시가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점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점포를 PC방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비 창업자에게 PC방 점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, 어떻게 설명하시냐면, 여기 코너에 좋은 자리에 편의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편의점이 또 있어요. 하나씩 편의점이 있는 거죠. 근데 여기도 바나나 우유 팔고 여기도 바나나 우유 팔아요. 그러면 가까운 데 가겠죠. 편의점은 그런 업종입니다. 그런데 PC방은 제가 멀리서 좀 차려도 이거는 단골 장사기 때문에 여기가 장사를 못하면 제가 끌어올 수 있는 업종입니다. 이렇게 PC방을 소개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많은 부분 틀린 말이에요. 왜 그러냐면, PC방이야말로 주동선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SPC 이 계열사에서 파리바게트 점포를 좀 잘 찾는다고 소문이 나 있죠. 왜냐면 좋은 자리에는 다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좋은 자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, 동네 사람들이 흐르는 그 동선에 주요 입지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있다는 거는 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외딴 지역을 이제 상권 조사한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.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는 거예요. 출근할 때는 어떤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고, 어디를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, 어디를 통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,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좋은 자리에 이제 PC방에 가게 되면은 노출을 할 수 있잖아요. 눈에 많이 보이는 곳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PC방 간판 자체가 얼굴이기 때문에 PC방 간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,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 야, PC방이나 가자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그곳이 가시성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. 보통 저희가 PC방 공사할 때 주동선에 있는 점포를 공사하잖아요. 그러면 공사할 때부터 애들이 난리가 나요. PC방 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오픈하면 그때 막 다들 달려오는 거죠. 왜냐면 공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그래서 중요하다. 근데 내가 이런 프랜차이즈를 끼고 전문가를 끼고 상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상권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수 있는데, 그렇게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에는 제한이 된다. 그런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창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다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경험하고 보고 한 것들로 데이터가 이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보를 알면 아는 만큼 확신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싸움이죠. 입지는 정보의 싸움입니다. 세 번째는 층수입니다. 1층에 PC방 잘 안 보이죠? 1층은 하면 좋죠. 비싸서 그렇지. 보통은 PC방은 이제 저희가 영업할 때 있어서 가장 큰 고정비가 월세입니다. 인건비고. 그런 것들은 내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정해지면은 뭐 변할 수가 없잖아요. 평수가 그래도 좀 나와야 되는데 뭐 60평 이상 평수를 저렴한 가격에 1층으로 하는 거는 지방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입지가 좋은데 저렴한 데 가고 싶잖아요. 그래서 지하 1층 가는 겁니다. 그래서 2층 이상으로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7층, 8층 뭐 좋은 점포가 있다. 고층 점포는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. 엘리베이터가 정말 느린 데가 있어요. 그거는 엄청난 페널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차이를 다 비교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로백 PC방 들어가는 데 중에 PC방이 아예 없는 상권이었어요. 제가 고른 점포는 그 동네에서 단독 지하 1층 입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점포였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하고 있던 점포가 3층 점포였는데 건물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랑 바로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 접근성 자체가 틀리거든요.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핵심을 두고 지하 1층이 낫다, 2층이 낫다, 3층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, 그냥 표면적으로 지하 1층이 나을까요? 2층이 나을까요?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. 이거 이외에는 자주 하는 질문들이 뭐 땡땡 신도시에 PC방이 아직 없어서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보통 신도시 새로운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면 누가 입주하죠? 신혼부부들.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PC방의 주 고객층은 누구죠? 20대 초반입니다. 그런데 신혼부부들밖에 없는 아파트 세대수가 5,000세대가 있다. 이거를 나 혼자 독점한다. 이거 좋아해야 될 일일까요? 아닐까요?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 들어갔는데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. 그런 데들은 또 그런 대로 조사를 해보면 이유가 나와요. 그 근처에 이제 대학교가 있고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20대들도 많았어요.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도시에 PC방이 없습니다, 이런 질문 하나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런 특징이 있다,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PC방으로 폐업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PC방을 해도 될까요?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세요. 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. 근데 그 PC방도 초반에는 엄청 잘 됐을 때가 있겠죠. 근데 그거를 잘 운영하고 잘 유지하면 오랫동안 그 매출을 유지하셨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. 그런 PC방들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리뉴얼 싹 해가지고 우리 새로 바뀌었다, 오세요 라고 하면 손님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. 실제로 저희 제로백 PC방 사례 중에서도 저희가 인수할 때는 매출이 1,600 정도 나오는 매장이었어요.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인수를 저희한테 해주시고 저희가 리뉴얼을 딱 했는데 그 자리가 오픈한 첫 달에 5,000, 두 번째 달에 6,000 찍었어요. 인기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배 아픈 일이죠. 이 PC방 사장님들,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는 사장님이 이 영상을 혹시 또 보고 계신다면 많이 돌아다니세요. 한 공간에 내가 루틴이 똑같잖아요. 루틴을 또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을 쓰고 내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가면서 관리를 더 하고 아이디어도 적용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계속 발전하는 업장을 만드시면 충분히 또 오래오래 매출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뭐 여기까지 일단은 상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,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